거품이 꺼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틀리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함께 내년도 집값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아파트 시장을 한번 네. 예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요즘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너무 높아졌다, 지금 거품이 이제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거품이 꺼진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비슷한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 가격이 이제 원위치되는, 좀 떨어지는, 조정을 받는 이런 걸 보고 이제 거품이 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꺼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거래 절벽 같은 현상은 대출이 잘 안 나와서 수요자들이 이제 수단이 없어서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인가요? 예전에는 6억 원 미만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보금자리라든가 또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끼고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격 6억 원대 넘는 아파트들이 너무 이제 다 많이 올랐고요. 그 6억 원 미만 아파트가 거의 멸종된 상태잖아요.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끼고 살 만한 그런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으로 들어갈 만한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뚝 떨어지겠죠. 계속 이 대출 규제는 더 오히려 강도가 세질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잖아요.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전세라는 게 지금 얘기하면 대출보다는 사실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세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놓고 본인은 월세에 살든가, 지금 요 전세 끼고 산 거보다 조금 낮은 집에 전세를 살다가 돈을 모아서 돈이 융통이 되면은 산 집으로 들어가든가, 이러한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요. 가격 안정에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게 오피스텔이나 빌라 시장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 주택이거든요. 주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그게 지나치게 올라가면은 그거를 장만을 투자할 수 없는, 내 집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체 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즘에 빌라도 거래량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빌라 살 때는 사실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좀 많잖아요. 유의해야 될 점이 많은데, 빌라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네. 되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빌라에서 주거 환경은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 사는 이유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이거는 재개발보다는 연한이 그냥 아주 굉장히 단축돼서 빨리 공급이 신축 그런 아파트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안고 빌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아파트 못 살 바에는 이거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해 놓자. 자, 이런 생각이 시장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도 약간 아파트 시장을 따라가면서 계속 약간 우상향 쪽으로 가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아파트 가격이 진짜 조정기가 와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먼저 떨어지는 게 오피스텔이나 빌라 다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살 때 정말 신중하게 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도. 네. 어느 쪽 지역을 좀 서울 지역 안에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좀 덜 오른 지역. 서울 지역의 인프라는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이제
강남 뭐 3구,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보는데,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부동성, 그 지역의 입지를 대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6억 원 미만 아파트가 소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지금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6억 원 미만 아파트가 소지하고 있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뭐 우선적으로 좀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꽉 찍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뭐 작년 올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노원구가 핫했잖아요. 그쵸. 예, 또 구로구 네. 핫했죠. 또 관악구 뭐 이런 구들 보면 이런 뭐 핫한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금강구라는 뭐 맞아요. 용어도, 노도강이라는 뭐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네. 노원구, 도봉구, 맞아요. 강북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지역 중심으로 살펴보시면은 내 몸에 맞는 아파트, 결국 내 몸에 맞는 아파트라고 하면 내 자금에 맞는 아파트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네, 그런 아파트를 찾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금 저렴하게 나온 집은 뭐 한 동짜리, 두 동짜리 뭐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 많잖아요. 네. 그것도 괜찮을까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나홀로 아파트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런데 강남이라고 해서 나홀로 아파트 가격이 대형 단지의 가격하고 비슷하게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쵸.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의 상승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나는 주거 목적이야, 이러고는 안 사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졌으면 네. 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파트를 살 때 기본적인 원칙은 좀 가지고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도. 첫 번째, 세대수 고려해야죠. 얼마? 세대수가 뭐 6억 미만 아파트 단지에서는 뭐 저는 보통 2,000가구 플러스 마이너스 500가구라고 얘기하는데, 뭐 되게 대단지인데요. 그렇죠. 1,000가구 이상 되는 데는 뭐 주의 깊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하철, 교통환경 조금 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6억 원 미만 아파트는 교육환경보다는 교통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통환경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 편의시설 잘 살펴보셔야 되고,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뭐 이런 정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초등학교는 꼭 있어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들어있는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면 좋겠죠. 교육환경 봐야 된다는 거고요. 6억 미만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요? 있죠. 오. 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이유예요. 내가 산 게 상투 아니야? 너무 무서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있죠.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 무주택자들이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안 했다라는 것은, 살 때 계약서 쓸 때는 아마 내가 사는 금액이 지금 신고가다, 손이 아마 떨릴 거예요. 그러면은 손 떨리시는 분들은 그 뭐를 하나, 약국에 가면은 그 있잖아요. 우리 시험 볼 때 먹는 거, 시험 볼 때 먹는 네. 거, 청심환. 마시는 거 나와 있어요. 청심환 하나 딱 먹고 계약서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신고가도 질러요? 그럼 신고가 안 주고 어떻게 사요? 지금 매일 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오늘 신고가라고 안 쓴다, 계약서 안 쓴다, 그러면은 평생 못 사는 거예요. 예. 담대함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20년 전에 못 산 사람은 오늘도 못 사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집들이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아나운서 신혼집에 압구정동 신현대. 예, 신현대 이제 신혼집 2005년인가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압구정 신현대 35평이 한 5억 6억 했을 때요. 근데 전세에 살고 신혼집으로 갔는데 살아. 근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연예인분들이 몇 분 또 오셨거든요. 예. 그때 5, 6억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얼마일까요? 근데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지금도 못 산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오늘도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신고가라 못 사는 거예요.
신고가 안 주고 어떻게 사요? 올해 내 월급보다 내년에 내 월급이 더 많이 받는데 월급도 매년 올라가잖아요. 신고가잖아요. 매년. 근데 오늘이 내가 제일 젊은 날인 것처럼 부동산 가격도 오늘이 제일 싼 날이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좀 바꿔서 계약서 도장 꽝. 예, 진짜? 찍어야 돼요. 일본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아, 아니에요? 일본하고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틀려요. 일본은 80년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90년대에 딱 떨어졌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 올랐다 떨어지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틀려요. 당시 일본은 주택수가 한 500만 가구가 남았어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어요. 당시 일본은 네. 모기지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 1억 2천, 1억 3천을 해줬어요. 오. 집값이 오를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대출을 은행에서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상황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죠. LTV 40%. 지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지역에서는 50%. 네. 비규제 지역에서는 70%잖아요. 네. 아무리 비규제 지역은 지금 어디가 비규제 지역인지 몰라요. 예, 예. 근데 여기 가야 70%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일본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일본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또 기업들이 많이 했어요. 개인들보다는. 예,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기업, 그 세계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자 네. 일본 기업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자 국내에 자기들이 부동산 투자했던 매물들을 다 내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반 하락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투자해요? 안 해요? 없죠. 안 하죠. 개인들 내 집 마련이잖아요. 네. 내 집도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틀리다. 제발 조금 아니 왜 우리나라 집 사는데 일본 집값을 걱정하고 중국도 빗대고 언제부터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냥 내 작은 계획에 맞춰서 보금자리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좋잖아요. 네. 예. 그런 심정으로 사자. 알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사자. 네. 여러분 지금까지 고준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렬하게 집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집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